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 포함된 재건축 조합, 상가에서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영업보상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서울 월계동에 있는 모 재건축 조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지침을 내리면서 그 단독주택이 포함된 재건축 조합에서는 그 단독주택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을 하는 세입자들에게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게 했고, 그래야만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해주려고 했고요. 대신 이제 용적률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지침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적용돼 오다가 최초로 이제 완전히 적용돼가지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도 나고 해가지고 진행되는 조합이 이 조합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단독주택이 포함된 재건축 구역 내에서 세입자들에서 영업보상 해주라는 거는 왜 이런 규정이 나왔냐면, 공익사업법상으로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이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안 주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 재개발만 주고 재건축을 안 준다는 게 위헌이다 말다 해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일단은 2, 3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재건축 조합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들에서 영업보상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장사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 구역인지 재건축 구역인지와 상관없이 보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나 재건축을 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나 자기가 이제 장사하는 곳이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냐 재개발로 지정이 되냐 그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그 세입자들을 보호해줄 필요성은 동일한 것인데, 공익사업법상으로는 재개발만 보호해주니까 지금 법이 없잖아요. 현행법이 없으니까 그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자, 단독주택이 많이 포함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거의 유사하니까 재개발처럼 보호를 해주자. 그래서 조합이 영업보상을 해줘라. 대신 영업보상 해주면 니네들 돈 나가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반대급부로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한 10% 정도 주겠다 해가지고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단독주택이 있게 되면은 아파트만 있는 재건축 조합 같은 그렇지 않은데, 단독주택 같이 모이면 적어도 30년, 40년, 50년 된 단독주택들이 많으면 노후된 경우가 많죠.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이 노후된 경우가 많으니까 재개발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라. 해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 조건으로 이렇게 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초로 규정이 다 돼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받은 게 월계동에 있는 모 재건축 조합인데, 문제는 이 재건축 조합 사업구역 내 단독주택이 있는 이제 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냐면, 보상해주는 지침이 생겼고 자기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주기는 줄 건데, 이 기준이 사업 인정고시 이전부터 장사를 하던 사람만 준다. 그러니까 사업 인정고시라기보다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겠죠. 이제 아니면 뭐 구역 지정, 그러니까 여기가 재건축할 수 있다,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구역 지정이 된 그 시점 이전부터 장사한 사람만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이 지금 사업이 뭐 잘 진행되다가 또 엎어졌다가 해가지고 언제 사업구역이 지정됐었냐면 2006년도에 지정됐어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16년 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보장되는 기간도 2018년에 와서야 10년으로 됐고, 그 전에 5년이었고, 그 전에 아예 없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2006년 이전부터 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기간도 보장 안 된 시절이었고 길어봤자 5년밖에 안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사람들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됐다가 조합 설립됐다가 또 안 됐다 하니까 이거 뭐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해가지고 장사하는 분도 꽤 많고, 만약 2007년부터 계속 장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도 보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2006년 전부터니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 단독주택이 포함된 재건축 조합에서 세입자들의 영업보상 해주겠다는 지침이 나온 게, 재건축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포함된 재건축 조합에서 세입자들은 재개발 세입자들과 큰 차이 안 나니까 보상해주자 이렇게 했는데, 해주자고 해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다 받아놓고 그 대상을 정할 때 2006년 이전부터 쭉 장사해온 사람만 보상해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취지가 몰각되잖아요. 그러면서 조합이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어차피 뭐 대상이 안 되니까 당신들은 보상 받을 필요도 없고 보상금 없이 나가라라고 명도 청구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이제 뭐 위헌 소송도 제기를 하고, 그 지침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다툴 건데, 이건 좀 문제가 많아요. 저희 법인에서도 아마 이거 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요. 이제 과연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와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가 보호의 정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인가? 그게 참 문제거든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 100번 양보해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지침을 이제 적용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장사하는 사람만 보호해야 될 것인가. 물론 공익사업법상으로 재개발은 뭐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 3개월 이전부터 장사하는 사람만 적용된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 큰 다툼은 없거든요. 대부분 장사하고 있으면 보통 많이 해줍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하면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보호를 안 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또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다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재건축 조합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호 여부에 대해서 서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요. 그런 분들도 변호사 도움 받으셔가지고 보상금 받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00번 양보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포함된 재건축 조합에서 세입자가 영업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영상을 찍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